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의심병 환자가 됐어요. 왜요?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가 나요. 그냥 내가 마음을 놓는 순간 그건 사고야. 근데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내 돈이 날아가잖아. 이 화면, 이 영상 보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몇 차례 본 화면이다 라는 거 아실 거고요. 요거는 저희 펀앤쇼핑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품 대장인데 이베이, 옥션과 지마켓에 이셀러스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. 이 양식을 가지고서 검수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필터를 거는데 단축키를 썼어요. 컨트롤 쉬프트 L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홈에서 정렬 필터에서 필터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필터를 걸었을 때 중간에 빈 열이 있으면 필터 적용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셀러스 양식은 첫 행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행이에요. 그러면 당연하게 이 설명을 지우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지우고 등록을 하셔요. 그래서 아예 첫 열을 공란으로 두는 거예요. 설명을 안 지웠을 것 같아서 샘플에. 참 배려심도 크죠? 그래서 우리는 작업할 때 첫 열을 항상 지워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. 첫 열을 지웁니다. 두 번째 해야 될 거. 고정. 첫 행 고정. 보기에서 틀고정에서 첫 행 고정. 자, 그러면 제목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도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. 그리고 이셀러스 양식에서 중요한 건 여기 확장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걸 누르면 여기에 카테고리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.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. ESM 2.0으로 등록할 때 옵션과 지마켓과 그다음 ESM 표준 카테고리를 매핑해서 이런 형태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게 요거예요. 근데 쭉 가다 보면 좀 전에 이빨 빠진 게 있었어요. 요렇게 값은 있으나 이빨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요 값을 여기 요거 별 사이에다 끼워 넣어줘도 돼요.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의 카테고리 매핑표에서 그냥 검색해서 그냥 붙여넣어도 되죠. 여러분은 요게 어느 상품인지 이 앞에 기본 정보에 어느 상품인지는 요 앞에 있는 원본 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요 16번이 여기 있는 16번이에요. 여기서 간혹 이 원본 번호를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시거나 이 번호를 꼬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엉뚱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등록되겠죠. 그러니까 원상품명은 건드리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열을 추가합니다. 그리고 나서 뭐죠? 글자 수 센다 그랬잖아요. 글자 수 셀 때 여기서 또 안 돼요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되죠? 수식을 넣어도 안 돼. 요 셀의 형식이 일반형이나 숫자형이어야 되는데 텍스트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 많아요. 텍스트 이러면은 명령이 하나도 안 먹으니까 항상 형식을 확인을 하세요. 수식 다 만들어 놓고 안 먹으면 아주 짜증나요. 자, 우선 우리가 글자 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 LEN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지금 그냥 LEN이라고 치면 그 글자 수 한글 글자 수 세는 거고요. 뒤에 B를 붙이면 요 B를 붙이면 바이트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바이트까지 계산을 해요. 그래야지 혹시나 한 글자가 더 생기는 문제, 그래서 안 올라가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. 아시죠? 한글은 2바이트가 한 글자인 거. 그래서 51바이트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. 그럼 그 상품들 안 올라가진다니까요.
자,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얘는 50자 딱 맞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요 끝에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더블 클릭하면 쭉 다 바이트 숫자가 계산돼서 나오죠. 자, 이건 바이트를 세는 거. 자, 이렇게 레프트 B하고 얘 찍고 엄마하고 우리가 50바이트. 예,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50바이트로 되고요. 또 전체 더블 클릭하면 쭉 다 글자가 이렇게 잘려서 여기 오디오 젠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디에서 잘렸죠? 예,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상품명 정제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렬이에요. 정렬. 오름 차순 있고 내림 차순 있잖아요. 뭐 둘 중에 하나 눌러서 정렬을 합니다. 상품 대장 받아보고 이런 그 도매사 상품들 보다 보면 같은 상품이 대여섯 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상품명이나 목록 이미지가 동일하면 필터링을 할 수가 있으나 이렇게 꼬아 놓는다고 앞에 뭐 붙이고 해서 다른 상품처럼 위장을 한다고요. 이런 건 찾기가 힘들거든. 근데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팔아요. 쭉 다. 왜? 한 개짜리 상품 있을 테니까.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. 깔끔하게. 자, 이렇게 날렸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 연번을 다시 매긴다고. 아까 설명드렸잖아요. 연번을 다시 매긴다고. 버릇처럼 다시 매겨야 되죠. 처음 하시면은. 그렇지. 보기 좋으라고. 다시 하려는 줄 알았는데. 자, 그리고 또 봐요. 요거 MNW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? 전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날립니다. 컨트롤 F 눌러서 바꾸기에서 얘를 집어넣고 바꿀 내용은 공란으로 두고 모두 바꾸기 하면 이제 없어져요.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게 초벌로 돼요. 자, 이런 거 있어요. 휴대용 휴지 케이스 슬래시 두루마리 가방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어. 이게 도대체 뭐지? 이렇게 궁금할 때 아까 상품 검수 엑셀을 뒤에 띄워놨다가 딱 눌러서 보는 거예요. 그 이미지가 나오는 그. 그렇지, 이거 다 나오니까. 그래서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바로 바꿔주면 되지. 상품명을 좀 더 수정. 그쵸. 그렇게 쓰는 거예요. 그거는 뒤에 항상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슬래시가 나와서 우리 이 슬래시 안 쓴다 그랬잖아. 특수문자. 네. 그럼 특수문자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. 근데 요거 하나만 제거해주는 우리가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. 시간 많은 분들. 그죠? 자,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붙어버려. 그럼 안 돼요.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. 띄워줘야 되잖아. 그죠? 여기서 스페이스 하나 주고 모두 바꾸기. 네, 47개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어. 특수문자 미리 걸러버리면 되겠네. 별, 금지우. 뭐 이런 거 물음표 뭐 등등등 있어요. 이렇게 키보드 보면 위에서부터 대시, 언더바 뭐 막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것들 한번 쭉 걸러주면 되는데 잘못 걸으면 또 이게 이상한 말이 돼버려. 그래서 그거는 좀 경험적으로. 근데 이런 슬래시는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. 이거 또 내려갑니다. 또 뭐가 있을까?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. 이렇게 보면서 쭉 거른다 그랬죠. 3M은 살려야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0938이 뭐냐는 거야. 모델번. 그럴 수 있다는 거지. 그럼 찍어봐야지. 0938로. 그래서 있으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빼버려야지. ABM 의미 없어요. 이런 거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. 이것도 의미 없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요 DB 뭐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. 전부 다 그 DF 요것도 공급사에서 그냥 구분 코드. 요 F는 거는 중복 검사에 피해 가려고 넣는 것 같아요.
중복 검사할 때. 이렇게 상품명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상품명을 잘 이런 거 있죠. 가공식품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. 이런 거. 이 뒤에서부터 이것도 이 회사가 이걸 넣은 거는 중복 피해 가려고 넣은 거예요. 어떤 중복이냐? 우리 회사의 필터링을 피해 가려고 넣는 거예요. 아까 F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우리는 완전 일치만 보니까 뻔히 아는데 이것도 빼갖고 검수하고 간혹 그 화가 나면 뭐라 그러고 여튼 아픔이 있어요. 그 딱 봐서 빼버릴 거 많죠. 그죠? 이렇게 쭉 빠른 속도로. 자, 여기서 국산은 의미 있다 그랬어요. 근데 먹는 거에 국산은 의미가 있으나 이런 마이 펌프 용기 이런 거는 의미는 없어요. 이런 거는. 자, 쭉 정리를 여러분들이 합니다. 끝났어. 그럼 맨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뭐죠? 50자가 넘어가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넘어간 아이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있네요. 그러면 여기서 델리 같은 브랜드가 영문과 한글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빼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옵션이 있고요. 한번 작동을 시켜야지 변경되는 게 여기 환경 설정 쪽에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교육시켜드렸는데 자기는 절대 안 바뀐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화를 내면 안 되고요. 여러분들 못 찾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댓글로 물어보지 말고 네이버 친구한테 물어봐 주세요. 그리고 판매가 있고 수량 있고요. 수량은 그냥 9,999 넣으면 되고 원산지 본다 그랬어요. 원산지. 뚝 눌러보면 이렇게 필드값 없으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. 그죠? 그러면 요 필드값 없던 아이들만 보고 얘를 버릴지 원산지를 넣을지 아까 검수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I 눌러서 상세설 원산지가 적혀 있으면 그 원산지 넣어주면 되겠지. 남들은 원산지 없다고 등록 안 되니까 안 팔거든요. 근데 이거 넣었는데 우리가 몇 총은 넣잖아요. 네. 그렇죠? 자, 이렇게 원산지를 넣습니다. 그리고 제조사 똑같아요. 제조사가 과다하게 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아까 훅 지나갔네. 여기 엄청 길죠. 요거 이런 거 잘라줘야지.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해주고요. 제조사 받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수입사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. 이건 뭐 없어도 등록이 다 돼요. 그리고 목록 이미지 등록인데 목록 이미지가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이미지를 쭉 넣어놨어요.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옵션과 지마켓의 상품 정보 1.0으로 옛날 방식으로 등록할 때는 추가 이미지가 2개 이상일 때 노출 점수를 더 줬어요. 그래서 한 개만 공급사에서 등록했어도 나머지를 다 채워 나눴던 거예요. 근데 2.0은 추가 이미지를 더 넣는다 그래서 노출 점수가 증가되지 않아요. 왜? 만점 800점 다 준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물론 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. 숨어있는 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현재 2.0은 같은 이미지면 등록이 안 돼요. 이름이 같으면. 그러면 목록 이미지와 얘는 1번 같잖아요. 이 목록 이미지 2번이 같은 이름이면 등록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?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진짜 2번, 3번, 4번까지 꽉 찬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 구분을 해야죠. 그럼 뭐 그거 간단해요. 여기 2번 자리에다 놓고 여기에서 언더바 01이라고만 검색을 해주면 여기까지 1번 이미지가 있고 01로 쭉 된 거면 그냥 이미지가 한 개인 거고 여기가 02이면 이미지가 여러 건 거예요. 진짜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죠.
그리고 다시 필터 풀어주면 돼요. 그럼 공인 애가 혹시 있었을까요? 이렇게 0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. 얘네들은 안 지워지잖아. 진짜 2번, 3번, 4번 있는 이미지들은 안 지워지고 그대로 다 올라가지는 거고 같은 이미지는 다 없어진다.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상세 설명. 근데 상세 설명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우리 그 검수 프로그램 눌러서 상세 설명 확인을 하면 되고요. 지금 요거는 상품 대장 출력할 때 상품명을 뽑아 넣어놓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내가 상품명을 내가 수작업을 해서 변경할 때는 굳이 이걸 넣을 이유가 없어요. 그것과 이것과 이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검수에서 내가 수작업으로 다 변경할 때는 상품 대장 출력할 때 상품명을 상세 설명 상단에 붙이겠다는 옵션을 빼버리는 거예요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량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잘리니까 이걸 넣어주는 거고요. 자, 브랜드 모델명은 마찬가지로 너무 긴 거는 쭉 체크해서 잘라버립니다. 그리고 이 브랜드에 특수문자 들어가 있는 경우 많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. 모델명은 내가 가격 경쟁에 자신 있으면 넣고 자신 없으면 안 넣는다. 네, 이거 마찬가지고요. 뭐 과세 여부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유효일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예, 요약 정보 35번, 2번 이렇게 쭉 번호가 되어 있는데 뭐 모르면 35번인데 식품 쪽 그리고 어린이 관련, 유아 관련 여기는 이 고시번호를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. 먹는 거 이런 거는. 근데 의류인데 뭐 35번 이러면 뭐 등록이 돼요. 이해가 되죠? 그 두 개 카테고리는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. 물론 마켓마다 달라요.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배송비가 나와 있어. 근데 이셀러스는 배송비를 지원 안 해서 세트에서 배송비를 해야 된다.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냐? 아니죠. 어떻게 한다고요? 뭔가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잖아.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간만 복사 텍스트만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 작업했던 모든 수식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래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래도 내가 좀 가격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. 판매가 뭐 업하고 뭐하고 막 뭐 이러면 올림하고 내림하고 10원 단위에서 잘라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일들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 안에 수식이 너무 많이 박혀요. 요즘에는 뭐 이셀러스가 굉장히 안정화돼서 그런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셀러스에서 이 샘플 엑셀을 새로 받아서 거기다가 간만 복사해서 올리면 신기하게 올라가요. 자, 여기까지가 상품 대장 초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